로봇 수술은 1mm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절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세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인공관절을 넣는 걸 넘어서 정확한 절삭과 삽입 위치까지 고려한 로봇 수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원리부터 실제 수술 과정, 또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회복 효과까지 전문가분 모시고 직접 궁금한 점들 여쭤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권세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슬관절 분야에서 스포츠의학과 관절경 수술, 인공관절 수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권세원 교수입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 관절 수술하고요, 로봇과 함께하는 수술,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반 관절 수술이랑 로봇과 함께하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은 특정 인공관절 모양에 맞춘 절삭 도구를 환자의 뼈에 고정을 하고 집도의가 직접 전동 톱을 이용해서 임플란트에 맞게 절삭하는 수술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은 수동으로 고정을 하다 보니까 환자의 뼈에 구멍을 많이 내고 출혈이 많이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첨단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관절을 보다 정밀하게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CT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3D 및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술 중에는 로봇 시스템에 의해서 절삭 범위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제어하면서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은 수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때 로봇은 수술 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의사의 수술 계획에 따라서 뼈를 절삭을 할 때 정밀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춰서 절삭 경로를 제공을 하고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 자동으로 제어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하게 합니다.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수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수술 전에 3D CT 스케일 촬영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관절을 정밀하게 확인을 하고 입체적인 수술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술 중의 평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인대 상태와 관절 균형을 확인해서 계획을 평가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밀하게 절삭을 하고 삽입을 하는 단계인데요. 로봇팔을 이용을 해서 뼈를 절삭을 한 다음에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증 및 마무리 단계인데요. 관절의 움직임과 밸런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절삭의 깊이와 각도의 오차를 줄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위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수술 성공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수술이 사실 일반 수술보다는 조금 더 부정확할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네, 로봇 수술이 그러니까 사람 손보다 조금 더 정확한가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봇 수술은 1mm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절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통증도 줄이고 회복 속도는 빨라지면서 관절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재수술률의 감소까지 이어져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mm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게 성공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혹시 일반 수술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일반 수술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나 시간은 좀 어떤가요? 네, 초기 비용은 장비 사용과 영상 촬영 등으로 인해서 일반 수술보다는 다소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추후에 재수술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회복이나 입원 기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집도의의 숙련도에 따라서 일반 수술과는 10분 이내의 차이까지 단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 수술이 특히 효과적인 환자군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옷자다리 변형이 심하다든가 관절 변형 상태에 따라서 일반 기구로 수술하기 힘든 경우에 로봇 수술이 장점이 있고요. 또 만성 지병이 많아서 환자가 수술 중에 출혈이 많이 되면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환자들에게서는 특히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이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출혈량이 많지 않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받아보신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나 좀 실제 반응은 어때요? 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출혈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술보다 3분의 2 이하로 줄어들었고 환자가 일반 보행까지 들어가는 그 제 회복 속도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더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환자의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치료가 본격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시스템으로 도입이 된 지는 10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현재 기술 수준이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세요? 로봇 수술이 인공관절이 도입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스마트 시스템으로 도입이 된 것은 10년이 채 안 되는데요. 지금의 기술 수준은 예전의 그 기존의 로봇 수술 방식보다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안정성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을 했고요. 추후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봇 회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로도 더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수술을 고민 넘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좀 중요 포인트를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밀한 수술 계획 그리고 환자 맞춤형 결삭, 수술 결과의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수술은 환자 개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도가 높으면 회복 속도도 빠르고 장기적으로는 수술의 안정성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관절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권세현 교수님과 함께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개념부터 수술 과정, 그리고 실제 임상적 효과까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위한 기술이 계속 발전되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